자, 2부 코틀린의 신세계. 코틀린하고 자바를 이미 알고 계시면 코틀린하고 자바하고 차이점만 알면은 이제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틀린으로 이 코드를 바꿔보겠습니다. 뷰 모델, 얘 좀 짧으니까 얘를 코틀린으로 바꿔볼게요. 코틀린으로 바꾸려면 메뉴 중에 코드라는 애가 있어요. 맨 밑에 보면 컨버트 자바 파일 투 코틀린 파일 바꿔줍니다. 알아서. 짠! 끝! 이게 코틀린이에요. 자, 보세요. 클래스 똑같죠? 메인 뷰 모델 똑같죠? 바로 열고 똑같죠? 여기까지 똑같아. 프라이빗 똑같죠? 아까는 여기다가 자바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 데이터 타입이 인티저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거의 카운트는 이거였어요. 이게 자바 코드였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을 써주고 변수를 정의했었어요. 근데 변수를 정의할 때 데이터 타입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 아니면 발 둘 중에 하나만 써요. 그래서 과는 뮤터블, 발은 임뮤터블이에요. 한번 만들어지면 못 바꾸죠. 얘는 오브젝트 레퍼런스 타입이기 때문에 발로 만들어서 레퍼런스는 변경이 안 되지만 레퍼런스 하고 있는 그놈이 들고 있는 데이터는 바꿀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발 해갖고 카운트 해서 바로 이퀄이 나왔는데 여기에 회색 글씨로 써주는 건 이건 ID가 써주는 거예요. 타입이 이런 거다. 그리고 여기서는 레퍼 클래스인 인티저를 사용했잖아요. 근데 코틀린에서는 그냥 인트를 씁니다. 이 인트가 프리미티브의 인트든 레퍼 클래스인 인티저든 둘 다 대응을 해줘요. 그래서 인트 하나만 쓰면 일단 내부적으로는 인티저로 적용이 되고 컴파일 타임에 얘가 프리미티브로 사용되는 게 효율적이다 싶으면 그렇게 변환돼서 컴파일 돼요. 그럼 두 마리까지 적용해요. 예. 그래서 그냥 인트를 쓰면 돼요. 대문자 인트예요. 그리고 아까 자바 코드는 이렇게 됐었어요. 펑션을 정의하기 위해서 리턴 타입을 먼저 쓰고 퍼블릭을 썼죠. 퍼블릭 리턴 타입 그 다음에 get value stream이라고 하는 메서드 이름을 써주고 이렇게 그 메서드를 정의했잖아요. 근데 얘는 get, set 이런 애들은 그냥 이름으로 바꿔버리고 그냥 가져가게 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는 아무것도 프라이빗을 써주지 않으면 그냥 다 퍼블릭이에요. 그리고 변수를 그냥 생성하는 거예요. 개러만 있는 변수. 그럼 만약에 그 변수에 세로도 붙일 수 있어요? 예. set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코딩을 넣으면 그러면 set value stream도 생기는 거예요. get value stream도 있는 거예요. 지금 마치 C샵의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되게 까먹었어요. 여기다가 타입을 지정하지 않는 그 변수 정의할 때 타입 지정 없이 바나 발만 쓴다 그랬잖아요. 얘도 발로 변수가 타입이 지정이 됐는데 이 타입이 뭔지 명확하게 써주려면 콜론을 쓰고 그 옆에 타입을 써줘요. 얘는 value stream이라고 하는 변수인데 이 타입은 이거야. 이렇게 타입을 뒤에다 지정해주는 이런 언어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대부분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략해도 얘가 알아먹죠. 지금 ID가 알아먹었죠. 왜냐하면 얘를 리턴했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면 명확해지죠. 그 다음에 함수를 정의할 때는 fun이라고 하고 정의하면 이제 메소드가 정의가 됩니다. 접근 지정자 없으면 그냥 무조건 다 퍼블릭이고요. privacy라고 특별히 써주지 않으면 다 퍼블릭이에요. set value하고 n이라는 걸 받아들이는데 얘는 인티저야. 이렇게 타입을 뒤에다 써주죠. 그리고 이제 메소드 구현은 이렇게 바로 열고. 얘가 리턴 타입을 가지고 있다. 리턴되는 타입은 역시 뒤에다 써줍니다. 이렇게. 근데 void는 쓰지 않고 보통 유닛 이렇게 씁니다. 유닛이 void예요. 그래서 이거는 생략이 가능하다. 근데 저 베러에서 네. 브라켓을 안 하고 세로도 그 밑줄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게 좀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get value string. 그러면은 똑같은 거지. 이렇게 하면 똑같은 거죠. 이거랑 아까 그거랑 같은 표현. 요게 우리한테는 좀 더 직관적이죠. 이렇게 그냥 만듭니다. 요게 코틀린 불법이다. 자, 메인 액티비티 얘를 이제 코틀린으로 바꿔볼게요. 잘 봐요. 코틀린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짠! 바뀌었어요. 근데 뭔가 복잡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약간 이제 수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프라이빗 그대로 갔어요. 디스포즈 백을 만들 때 얘 접근 지정자를 자바였을 때 안 지정했었어요. 그럴 때는 디폴트가 프렌드 접근 지정자가 지정되잖아요. 프렌드는 같은 패키지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애들이 이제 인터널 잡힙니다. 어차피 얘는 프라이빗이어도 상관없으니까. 자, 여기까지는 뭐 별거 없죠. 얘를 보시면 뉴가 없어요. 그냥 클래스 이름 쓰고 이렇게 하면 생성자 호출하면 그냥 생성됩니다. 뉴를 쓰지 않아요. 코틀린은. 오버라이드는 골뱅이 오버라이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키워드로 오버라이드라는 거죠. 오버라이드를 안 쓰면 오버라이딩이 안 됩니다. 오버라이드를 써줘야 오버라이딩이 돼요. 그리고 슈퍼는 슈퍼, 여기까지 다 똑같죠. 메소드 호출하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코틀린 익스텐션에 의해서 코틀린 익스텐션은 우리가 프로젝트를 코틀린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래들에 보면 코틀린 안드로이드 익스텐션이 깔려 있어요. 이게 코틀린으로 프로젝트 생성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깔려 있으면 뭐가 되냐면 지금 텍스트 카운터 버튼 마이너스, 버튼 플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된 변수를 꺼내서 여기다 지정해 줬잖아요. 이거를 find view by id를 꺼내지 않아도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텍스트 카운터 점 set text 이렇게 id하고 같은 이름의 변수로 find view id가 이미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진짜 쓴지네요. 그래서 find view id를 안 씁니다. 코틀린에서는 코틀린 익스텐션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러하고 게러는 아까 그냥 메소드로 사용하지 않고 변수로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set text 해서 쓰지 않고 점 text 이렇게 써요. 아, 코틀린에서는. 예. 그러면 이게 set text가 호출이 돼요. 이게 이제 스트링 타입으로 얻어온다 했을 때 텍스트 카운터 점 텍스트 to string 이렇게 하면 get 텍스트가 호출이 돼요. 이건 코틀린이 해주는 거예요. 자,
자, 그리고 뷰 모델에 get 스트림 밸류를 해서 얻어오죠. 그러면은 옵저버블이 내려왔죠. 옵저버블에 맵을 해서 이걸 이제 스트링으로 바꿨는데 여기에 막 이상한 거 붙잖아요. 펑션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붙잖아요. 이게 자바에서 사용했던 그 펑션 인터페이스를 사용했던 건데 코틀린에서는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자바.점 펑션이나 리액티브 x.점 펑션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구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맵 해가지고 여기에 뭔가 값이 들어올 거고 그 값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물론 맵 해서 여기 안에는 이제 함수가 들어갈 거예요. 함수. 근데 함수의 구현체는 직접 여기다 이렇게 구현하는 거죠. 이름 없이 몸체만. 몸체만 구현하는데 몸체에는 뭔가 파라미터가 들어오고 그 파라미터의 리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썼던 결과값이 리턴 되니까 리턴이라는 키워드는 빼줘도 되고 그 다음에 함수가 하나만 딱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이 괄호를 생략하고 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걸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it이라고 쳐줍니다. 그래서 subscribe도 그냥 텍스트 카운터의 텍스트는 it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디스포저블을 여기서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디스포저블을 여기다가 디스포저블 여기 뒤에서 add를 했어요. 빼먹을 수도 있었어. 빼먹을 위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코틀린에서는 익스텐션을 제공해줘요. RX 코틀린은 우리가 설치를 안 했나요? 했어요. 그래서 .add to 디스포 이렇게 하면 디스포즈 백에 답니다. 코틀린으로 쓰면 이렇게 간결해집니다. 옵저버블 머지도 이제 이렇게 되죠. 아까 자바에서는 RX 바인딩에서 RX 뷰에 클릭에 버튼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벤트를 처리했어요. 근데 코틀린에서는 또 익스텐션을 제공해줘요. RX 바인드에서. 그래서 버튼 마이너스 점 클릭스 이게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이게 RX 코틀린에서 예, RX 코틀린이 제공. RX 코틀린이 아니라 RX 바인딩. RX 바인딩이 코틀린에서는 이렇게 써요. 그리고 얘가 맵으로 해서 마이너스 1로 바꿀 거잖아요. 인풋 값이 뭔가 들어올 거긴 하지만 안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버튼 플러스도 클릭했을 때 1로 바꿀 거잖아요. 인풋 값 입력값 안 쓸 거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자, 이걸 머지 할 거죠. 어쩌버블 점 머지가 아니네요. 어쩌버블 머지 해서 이놈하고 이거를 머지하죠. 그리고 with latest from 해서 뷰 모델에 있는 get 이거를 호출했고 여기서 n하고 c하고 들어왔을 때 n하고 c하고 더한 거를 리턴했었죠. 그리고 sub 이게 그래서 이게 조금 그래
여기 이런 부분이 조금 이게 코틀린으로 바뀌면 여기가 이게 좀 그래. 바이 펑션 이렇게 보여줘요. 이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그러게요. 그거 줘야 되나요? 이거 유통 값을 하이프로 만드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네요. 아무튼 뭐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뭐 이렇다 칩시다. 넘어갑시다, 이거를. 어쨌든 코틀린으로 바뀌었을 때 뭔가 이렇게 충돌나는 게 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서 나오게 디스포저블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디스포저블에다가 리터 값이 디스포저블이니까 디스포저블에 add2라는 지금 함수를 호출한 거잖아요. 메소드를. 그럼 디스포저블이라는 클래스에 add2라는 메소드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자바에선 없었으니까 그걸 못 쓰고 변수로 받았다가 다른 데다 집어넣었는데 이거는 디스포저블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add2라고 하는 메소드를 밖에서 주입시킨 거예요. 그래서 확장으로 저 메소드가 추가된 거예요. 코틀린은 그런 게 갑니다. 그래서 이게 코틀린입니다. 코틀린 코드가 이렇습니다. 이제부터 코틀린으로만 코딩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문법적인 것들은 또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클래스를 하나 추가할 겁니다. 액티비티를 하나 추가할 겁니다. 액티비티를 추가할 때는 여기 매니페스트에 액티비티 등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클래스도 만들고 이제 뭐 등록도 하고 막 이것저것 다 해줘야 될 게 많아요. 레이아웃도 XML도 만들어주고 막 그래야 돼요. 근데 그걸 자동으로 해주는 거는 여기서 new에 쭉 밑에 보면 액티비티 여기에 empty 얘로 만들어줍니다. empty를 누르고 이름을 이제 우리는 second activity로 만들겠습니다. second activity. 그러면 리소스도 같이 만들어줘요. activity second라고. 그 다음에 이거 체크하면 런처 액티비티가 돼요. 런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밖에 아이콘이 빠지는 거죠. 얘는 런처가 아니고 그 다음에 backward compatibility 이거 하면 이거 체크해주면 앱 컴팻 액티비티가 상속받아주고요. 이거 하면 그냥 액티비티가 상속받아줍니다. 이거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틀린으로 만들 거다. 그 다음에 피니시 하면 세컨드 액티비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매니페스트에 들어가 보면 액티비티가 여기 액티비티가 여기 이 줄에 하나 새로 등록됐죠? 이렇게 자동으로 등록도 해준다. 그리고 세컨드 액티비티 XML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데 레이아웃은 지금 빈 놈이 만들어져 있다. 빈 놈으로 empty를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디폴트로 constraint 레이아웃으로 하나가 잡혀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은 첫 번째 메인 액티비티에서 세컨드 액티비티로 넘어가게 그렇게 할 거예요. 세컨드 액티비티로 넘어가는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함수를 만들 때는 fun go second activity 리턴 타입은 뒤에다 써주는 거고 얘는 보이드니까 리턴 타입 안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액티비티의 메소드들 중에서 start activity라는 걸 호출할 거예요. 스타트 액티비티에 보시면 인자로 intent라는 게 들어가요. 이 intent가 뭐 하는 역할이냐면 내가 메인 액티비티가 세컨드 액티비티를 띄울 거잖아요. 그러면 세컨드 액티비티 띄울 거라는 거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세컨드 액티비티한테 전달할 정보, 이거를 담은 게 인텐트예요. 그래서 인텐트를 만들어서 전달해야 됩니다. 자, 인텐트를 만들어 볼게요. 발 하나 만들 때는 뭔가 이제 바나 발이죠. 타입을 먼저 안 쓰죠. 그래서 인텐트를 만들 거예요. 인텐트는 만들 때 인텐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생성이 되죠. 빨간 줄 나오는 건 임포트가 안 돼서 그렇고 Alt 엔터를 치면 임포트가 되죠. 이렇게 하면 인텐트가 만들어져요. 근데 새로운 액티비티를 띄울 때 쓰는 인텐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 생성자를 쓰지 않고 어떤 생성자를 쓸 거냐면 여기에 보시면 요거 밑에서 두 번째 거 패키지 컨텍스트하고 클래스 요 인자 두 개짜리 요 생성자를 사용할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컨텍스트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안드로이드 플랫폼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안드로이드 플랫폼 입장에서 어떤 액티비티가 떴어요. 그럼 그 액티비티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종속되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액티비티는 독립된 애이기 때문에 다른 어플리케이션도 띄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얘가 어느 놈이 띄웠는지, 어떤 놈에 종속되어 있는 건지, 현재 어떤 화면을 점유하고 있는 건지, 이 화면에 대한 정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 런타임에 대한 정보, 이런 애들을 항상 가지고 다녀요. 액티비티든 4대 컴포넌트는 다 그래요. 액티비티,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콘텐츠 프로바이더, 이런 애들은 다 자기가 실행되고 있는 환경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다녀요. 어떤 놈에 의해서 떴는지.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화면을 그리기 때문에 화면을 내가 그릴 수 있는 상태라, 혹은 화면을 그릴 때 어떤 화면 영역에서 그려지고 있다라는 그런 정보들도 같이 담겨요. 그래서 컨텍스트가 항상 따라다니고 내가 다른 놈을 띄우거나 다른 애를 실행할 때도 이 컨텍스트 정보를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컨텍스트를 항상 넘겨줘야 되는데 액티비티는 자체적으로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컨텍스트를 넘겨줘야 되는 곳에 디스를 넘겨줘도 되죠. 혹은 get context 이런 거 있나? 없네요. 그냥 디스 나옵니다. 액티비티 자체가 컨텍스트예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 그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컨텍스트고요. 지금 나는 내 액티비티가 제 액티비티를 띄울 거니까 제 액티비티에 내 액티비티 띄우는 놈의 액티비티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넘겨줘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종속돼서 뜨는 거다라는 정보만 쓸 거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다른 놈을 띄우는데 그 놈이 화면을 그리거나 내 화면에 대한 내가 차지하고 있는 화면 영역 내에서만 동작을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기존 액티비티의 영역에 종속되는, 예를 들면 다이얼로그 같은 거, 팝업 같은 거, 이런 애들 띄운다면 액티비티에 대한, 내 액티비티에 대한 정보를 넘겨줘야 되죠. 그래서 디스를 넘겨줘야 되죠. 어플리케이션보다. 좀 그 부분에서 헷갈리는 게 액티비티가 자체의 컨텍스트를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 컨텍스트와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는 다른 개체라고. 예, 맞아요. 다른 개체예요.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있고 그거로부터 그 안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 추가적인 액티비티 자체적으로 있는 정보들이 더 포함된 그런 액티비티 컨텍스트예요. 그래서 UI 라이브러리나 뷰나 이런 애들이 화면을 그릴 때 화면에 그리는 영역에 대한 컨텍스트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각자 뷰들도 전부 다 컨텍스트를 가집니다. 그리고 자기 영역, 자기가 그려지는 영역 내에서의 컨텍스트 정보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컨텍스트는 항상 따라다니고 화면을 그리거나 UI 건드릴 때는 액티비티에 대한 컨텍스트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돼요. 이런 것들이 좀 종속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컨텍스트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띄워야 될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넘겨줍니다.
세컨드 액티비티를 띄울 거죠. 자바에서는 점 클래스 하면 되는데 이 점 클래스가 코틀린에 있는 점 클래스하고 충돌나요. 그래서 자바에 있는 점 클래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씁니다. 얘네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인텐트를 그냥 여기다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실행이 돼야 되죠. 실행하기 위해서 버튼을 하나 추가할게요. 버튼을 하나 만들고 이쪽에 버튼 세컨드 인풋 밸류 라고 하는 버튼. 그러면 얘는 아이디가 버튼 세컨드니까 이거에 대한 클릭이 왔을 때 요거를 호출해 주면 될 거예요. 이거 클릭이 들어오면 오 세컨드 이걸 호출해 줘. 이렇게. 코틀린을 하니까 이렇게 간단하고 심플하게 됐다. 파인드 뷰 안 해도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RX 뷰점 클릭으로 감싸지 않아도 그냥 이어서 써주고요. 옵저버블이 나오니까 바로 서브스크라이브 하고요. 군더더기 없이 딱 함수의 구현만 딱 집어넣고요. 그거에서 나오고 디스포즈 빼겠다. 바로 다 이렇게 하고 실행하면 한 하얀 화면짜리 세컨드 액티비티가 뜨는 데까지 누르면 떴죠. 백을 누르면 다시 또. 자, 여기까지 패스 진행합니다. 자, 빨리 해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컨드 화면을 이제 꾸미는 것부터, 레이아웃 꾸미는 것부터 이제 계속 진행을 하면 되죠. 이게 에뮬레이터가 한 번 눌러서 포커스를 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화면을 눌러야 인식이 돼요. 자, 이제 레이아웃을 꾸미겠습니다. 세컨드 액티비티의 레이아웃을 꾸미겠습니다. 액티비티 세컨드 이놈 커맨드를 눌러서 들어오고, 자, 여기다가는 텍스트 필드하고요 버튼을 만들어 줄 거예요. 텍스트, 여기에 텍스트 메뉴를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밑줄이 있는 거 있죠. 얘가 텍스트 필드입니다. 텍스트 필드 중에서 숫자만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면 넘버 얘를 가져다가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버튼 하나 넣고, 자, 요거를 서로 가로로 배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레이아웃에서 리니어 허리전탈 요걸 하나 갖고 와오고 얘네들을 그 밑으로 집어넣겠습니다. 리니어 허리전탈 얘를 이제 메시 페런트가 아니라 컴팩트하게 적당히 합시다 하고 얘를 가운데 정면 띵 컨스트레인트를 사방으로 넣어주고 밑에하고 오른쪽을 0을 주면 딱 가운데 정면이 딱 되죠. 근데 요만큼이 아니라 가로를 꽉 채우고 싶어요. 가로를 꽉 채웁시다. 가로는 매치 페런트, 위드는 매치 페런트. 그러면 텍스트 필드가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버튼이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텍스트 필드가 늘어나야죠. 그러면 텍스트 필드, 요 에디트 텍스트. 텍스트 필드가 이름이 에디트 텍스트라고 하는 컴포넌트예요. 에디트 텍스트 얘에다가
여기 이제 상세 필드 중에서 웨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제 검색하는 거죠. 웨이트, 레이아웃 웨이트, 가중치. 나 좀 비중 있게 다뤄줘. 비중 있게 다뤄줍니다. 1. 꽉 차죠. 한 비중 100 정도 되니까. 보통 1 넣어요. 이게 상대적인 거라서 만약에 버튼에다가 비중을 1을 넣고 텍스트 필드에다 비중을 2를 넣으면 1대2 크기가 됩니다. 이게 비율적인 그런 거라서 그냥 1 넣으면 일단은 기준으로 잡아서 다 됩니다. 자, 그리고 양쪽이 너무 꽉 찼으니까 여백을 살짝 주겠습니다. 리니어의 레이아웃 마진으로 여기서 스타트 엔드로 넣을게요. 레프트 라이트가 아니라 스타트에 20dp 엔드에 20dp. 왜 20dp냐? 16이 아니고 몫이가 20dp를 좋아합니다. 자, 이게 양옆에는 항상 20dp를 주더라고요. 그러면 에디트 텍스트하고 버튼하고 떨어져야 하지 않나요? 떨어지면 좋죠. 그러면은 여기에 에디트 텍스트의 오른쪽 마진을 주던가 버튼의 왼쪽 마진을 주던가 둘 중에 하나 주면 되죠. 둘 다 4,4분으로. 그래도 되죠. 마진 역시 엔드로 우리는 글로벌을 향해서 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마진을 줄 때 왼쪽의 놈에다가 줘야 되는 것이 좋냐, 오른쪽 놈에다가 주는 것이 좋을까? 어떤 걸 줘요? 그건 아까 그 스타트 엔드처럼 왼쪽에서 읽는 사람들은 엔드가 좋을 것 같고 오른쪽에 읽는 사람들은 스타트가 좋을 것 같고 반대다. 오른쪽에서 읽는 사람들은 스타트가 오른쪽에 나왔죠. 그럼 엔드에 주고 왼쪽에서 읽는 사람들은 엔드에 주고 근데 안 돼요? 엔드에 주면 좋은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어차피 화면에 보이는 건 똑같기 때문에 어디다 주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어디다 주든 상관은 없는데 이거를 고려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버튼, 예를 들어서 이 버튼이 입력 상태에 따라서 비지블이 곤되거나 하는 그런 케이스라면, 그러니까 UI가 동적인 UI라면 만약에 버튼의 왼쪽에 마진을 줬을 때 버튼이 곤됐으면 얘 자체는 필드 자체는 마진이 없으니까 오른쪽으로 버튼 영역까지 꽉 채워질 거고, 만약에 필드에 마진을 줬다면 버튼이 곤됐을 때 꽉 채워지지만 마진만큼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는 버튼이 곤됐을 때 꽉 채워야 되니까 버튼에다가 마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UI가 동적이 될 경우를 고려해서 마진을 여기다 주는 게 낫냐 저쪽에다 주는 게 낫냐 그걸 고민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고정이 돼 있다, 그렇다면 어차피 여기나 주나 저기로 주나 효과가 똑같기 때문에 아무 데나 줘도 상관없습니다. 얘는 이제 에디트 넘버라고 저는 아이디를 줄 거고요. 인풋 타입은 넘버고 텍스트를 기본으로 0으로 하겠습니다. 텍스트가 너무 작으니까 글자 크기를 한 30 정도 키우고, 버튼은 인풋이라고 쓰고 버튼 인풋이라고 이제 아이디를 지정하겠습니다. 글자 색깔은 좀 이쁘게 해요. 저는 요번에 글자 색깔을 칼라 액센트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좀 볼드로 해봐요. 저는 볼드로 주겠습니다. 볼드는 스타일에 있어요. 요게 이제 실행을 했을 때 그대로 이제 나오면 되죠. 그래서 input value를 눌렀을 때 화면이 그대로 나오고, 여기에 텍스트 필드에다가 에디트 텍스트의 커서를 이제 클릭을 하면
키보드가 뜨는 거죠. 얘를 넘버 타입으로 했기 때문에 넘버 키보드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막 입력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인풋 버튼을 누르면 얘가 창이 꺼지게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컨드 액티비티 여기서 이제 하게 되죠. 아까 버튼 인풋이었죠. 버튼 인풋. 파인드 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버튼 인풋 바로 쓰면 돼요. 이거에 클릭스, 이거에 subscribe 하면은 이제 여러 개가 있대. 그 중에 중괄호 바로 열리는 거. 예. 에다가 finish, add to dispose back. dispose back이 없네요. dispose back을 만들어야겠다. dispose back 하나 만들어주죠. private val dispose back은 composite dispose back. 그리고 역시 on destroy에서 dispose back에 이 finish가 액티비티를 끝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인풋 버튼 누르면 나갈 거예요. 이거는 뭐 굳이 실행 안 해봐도 이제 우리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니까 바로 다음 단계를 넘어가죠. 아까 메인 액티비티에서 띄울 때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막 했던 그 값을 세컨드로 넘겨줄 거예요. 그때 넘겨주는 게 인텐트에다 넘겨준다 그랬어요. 인텐트에 값을 집어넣어야 돼요. 풋 하고 넘깁니다. 풋은 이제 엑스트라, 풋 엑스트라로 이제 넘겨주게 되죠. 키와 밸류를 넣습니다. 키는 스트링이에요. 그래서 그냥 밸류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값을 넣어주는데 값은 현재 입력되어 있는 그 상태값, 그 값을 넣어야죠. 그거는 뷰 모델이 알고 있죠. 뷰 모델이 알고 있는데 밸류를 이번의 경우에는 빨대를 뽑아서 중간값을 딱 뽑아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해보죠. 지금 그렇게 못하네요. 배려가 없으니까. 그렇게 뽑아 먹을 수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뽑아먹을 수 없다? 그러면 게 지금 뷰 모델에 값만 뽑아먹을 수 없다? 값만 뽑아 먹을 수 없죠. 얘 지금 접근하는 게 옵저버블 형태로만 가져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서브젝트 형태를 이걸 그대로 가져온다면 겟밸류로 가져올 수 있겠죠. 근데 개별적으로 하지 않으시는 스트림을 흐름을 끊어버리니까 겟밸류를 가져온다.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 겟밸류.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비헤이비어 서브젝트를 안 만들고 애초에 옵저버블을 만드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온넥스트처럼 옵저버블에다 중간에 값을 넣어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서브젝트를 써야 돼. 이렇게 그냥 겟밸류 하나 만들죠. 뭐. 아니면 겟밸류를 안 하고 스트림을 옵저버블을 넣으니까 거기서 맵으로 인트를 옮겨버리면 안 돼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다 해볼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겟밸류 만들었으니까 겟밸류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죠. 이렇게 하면 넘어갈 거예요. 요게 이제 첫 번째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식, 스트림을 그대로 살린다. 뷰 모델에서 getValue 스트림을 얻어온 다음에 이거에 subscribe를 하면 이제 값이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걸 하고 이때 이걸 하고 이때
이걸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좀 더 고급지게 하는 거죠. 고급지게 맵 해서 여기서 인텐트를 만들어서 인텐트를 리턴하는 거죠. 인텐트를 코틀린에서는 마지막에 쓴 문장이 리턴되는 거예요. 인텐트를 리턴하기 위해서 인텐트를 한번 써준 거예요. 저게 코틀린의 문법이라고 했죠. 네. 마지막에 쓴 문장이 리턴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밸류를 얻은 게 인텐트고 그 인텐트를 여기다 바로 집어넣었으니까 뭘 쓸 수 있다? 메서드 레퍼런스를 쓸 수 있다. 디스가 가지고 있는 거. 근데 방금 여기서는 스트링을 끊지 않기 위해서 스트링을 쓰셨는데 네. 인텐트에 풀 엑스트라 할 때는 겟밸류를 갖고 있어요. 그쵸. 여기서 이걸 쓰는 게 아니죠. 이걸 써야지. 이 시 되게 헷갈리네요. 그래서 아이디가 여기다 써주잖아요. 인트. 아니면은 명시적으로 밸류 이렇게 써주는 게 사실 명시적으로 가장 좋죠. 맞아요. 이렇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it은 이렇게 한 줄 이상 넘어가면 it은 안 쓰는 게 낫죠. 그냥 한 줄로 그냥 이게 바로 사용되는 그런 경우에만 it을 쓰고 이렇게 2줄 이상 넘어가면 변수에다 담아주는 게 읽기가 더 좋죠. 자, 이렇게 하면 값을 넘겼어요. 아유, 저 배터리가 부족해요. 충전기 좀 빌려줘. 자, 값을 넘겨줬죠. 인텐트에 담아서. 그러면 담아서 넘겨줬으니까 세컨드 쪽에서는 받아주는 놈이 필요해요. 받아서 이 텍스트, 그러니까 에디트 텍스트의 값을 이제 세팅하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단 보내는 데까지는 지금 코딩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세컨드 액티비티 스트링을 살린 방법으로 우리가 네. 이건 리액티브하지 않는 느낌. 선언적인 코드 같은데 스트링만 사용하는. 맞아요. 스트림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도 왕왕 있는 건가요? 이런 경우 왕왕 있죠. 차라리 이럴 때는 아까 그렇게 중간에 빨대 꼽아서 값만 뽑아가지고 쓰는 게 더 명확하고 간결하죠. 맞아요. 이거 오히려 프로그램의 의식의 흐름이 좀. 맞아요. 자기 취향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브젝트, 비헤이비어 서브젝트 쓰는 순간에 값 뽑아 먹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궁금했던 게 왜 스트림을 겟밸류 한다라는 게 스트림을 중간에 끊는다라고 표현하시는데 그게 왜 그런 표현을 스트림의 흐름 속에서 데이터를 자연스럽게 받는 게 아니라 스트림에 흘러가는 놈을 중간에 아까 채에서 내가 가져오는 느낌이니까 스트림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끊는 거는 아니지만 스트림을 통해서 얻지 않았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최대한 스트림은 그냥 스트림 흘러가는 대로 냅두고 그 흐름을 통해서만 얻어오는 게 이제 좀 자연스럽다. 하지만 이거는 약간 그냥 결벽이죠.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되는 거죠. 자, 이제 보내는 것까지는 됐어요. 그럼 이제 이거 받아서 처리하는 놈이 있어야죠. 받는 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컨드 액티비티에 가면 아까 인텐트에 담아서 보냈잖아요. 그럼 얘는 인텐트로 올 거예요. 그래서 그게 get intent예요. 그러면 인텐트가 얻어집니다. 근데 코틀린에서는 게러세러가 그냥
변수로 제공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인텐트 하면은 인텐트를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get intent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put extra로 해서 집어넣었잖아요. 이번에는 get extra 해서 얻어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인티저를 넣었으니까 get int extra를 얻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파라미터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아까 키로 지정한 그 스트링 값, 그 다음에 디폴트 밸류. 그게 없을 때 아까 value라는 이름으로 값을 지정했고 그게 없다면 0을 지정해줘라. 그런데 인텐트 부츠는 소환하지 않아도 콘텍스트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액티비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get activity를, get intent를 호출한 거예요. 코틀린에서요? 자바에서는 get intent를 호출하는 거고, get intent가 코틀린에서는 그냥 intent만 써도 get intent가 호출이 되니까. 변식. 이게 진짜. 자, 그러면 이 카운트 값을 이 edit 텍스트에다가 set 텍스트 해야죠. edit number에 set 텍스트. set 텍스트는 얘는 edit 텍스트는 조금 특이해서 바로 set 텍스트에 텍스트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타입이라는 것도 같이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자. 자바에서도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자바에서도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edit 텍스트가 버전업 되면서 이렇게. 그 옛날에는 set 텍스트가 get 텍스트 바로 됐었는데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카운트가 인티저란 말이에요. 얘가 지금 타입이 int예요. get int 했으니까 int 값인데 이 int 자체도 전부 다 일단 다 오브젝트로 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오브젝트가 스트링이 되기 위해서 toString을 씁니다. 만약에 얘를 플롯으로 바꾼다. 그러면 플롯 값으로 바꿀 때 형 변환을 어떻게 하냐면요. to 플롯으로 해요. 우와. 이거 되게 직관적이네요. 네. to string. 이런 만약에 0 이거 pass int 해야 되잖아요. to int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너무 소리 약하시는 것 같아요. 코틀린 좋아요 소리가 막 들리는데. 좋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보 그러면은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막 해서 했던 그 값이 세컨드 액티비티 뜰 때 넘어왔고 그 넘어온 값을 받아서 에디트 넘버에다가 세팅했으니까 이제 여기에 값이 세팅된 상태로 딱 뜰 거다. 이걸 이제 기대하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막 눌러갖고 이제 값을 원하는 값을 만든 다음에 힌트 하면 여기 이제 숫자가 들어오네요. 자, 이번에는 여기서 숫자를 이제 입력을 추가로 숫자를 입력을 해서 바꾸잖아요. 이 바꾼 거를 input이라고 버튼을 누르면 얘가 죽으면서 이 여기 입력된 이 값을 다시 메인한테 되돌려주는 거, 그거를 만들 겁니다. 자, 지금 두 액티비티가 서로 통신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 intent라는 놈을 통해서 전달을 했어요. 그럼 받을 때도 intent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피니시 하기 전에 내가 그 전달해야 될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set result 결과를 셋한다. set result는 두 개가 있어요. result 코드가 있고 result하고 코드하고 intent하고 이제 우리는 intent를 넣어야 되니까 저거를 쓸 거죠. result 코드는 result
언더바 오케이. 잘 끝났어. 요거. 그 다음에 인텐트를 넣어줄 겁니다. 인텐트 이제 새로 만들어줘야 되죠. 이거는 결과값만 받아서 리턴해주는 애기 때문에 뭐 컨텍스트를 여기다 담아주거나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new 인텐트에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집어넣어줄 값만 넣어주면 되죠. put extra로. put extra로 value라는 값을 넣고 edit number에 get text에 to string에 to int. 인트는 익스텐션이거든요. 네. 근데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여기 키보드가 숫자 키보드가 뜨기 때문에 숫자만 입력할 수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다른 게 입력돼서 파스인트가 안 되는 게가 들어가면 여기서 익세션 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익세션 나면 어떻게 라는 거를 대비해서 얘가 toInt가 여러 개가 제공됩니다. toInt 오원얼. toInt 오원얼은요, 리턴 타입이 int에 물음표가 달려 있어요. 이거는 옵셔널이라고 합니다. 코틀린에서 이렇게 타입이 지정이 되잖아요. 얘는 카운트는 int 타입이야 라고 지정했잖아요. 그럼 얘는 널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널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널 처리를 안 해줘도 됩니다. 근데 얘는 널일 수도 있어 라는 거는 물음표 표시합니다. 그러면 얘도 널일 수도 있으니까 이걸 쓰기 전에 널 체크를 꼭 해줘 라는 뜻이 됩니다. 자바에도 있는 그 옵셔널인 거죠. 네, 맞아요. 자바에서는 옵셔널을 쓰기 위해서 옵셔널이란 클래스로 랩핑해야 되지만 얘는 그냥 그 물음표 하나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to int o와 null이라고 하면 int 옵셔널이 나오면서 parseint를 실패하면 null이 떨어집니다. 근데 put extra에는 int가 들어가는 애지 int 옵셔널이 들어가는 애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null이 떨어지면 나는 0이라고 처리할래. 이렇게. 이거를 엘비스 연산제라고 합니다. 엘비스는 여기 보시면 이제 물음표하고 이렇게 이걸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갖고 보면 이 땡땡 요게 콜론이 눈이고 요 이렇게 된 게 머리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구부러진 것처럼 엘비스처럼 보인다고요. 엘비스.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이미지가 짤 돌아다니고 있어요. 짤. 그 L이 저렇게 돼서 이거. 요겁니다, 요거. 아, 요거 헤어스타일, 요거, 이게 눈, 띵띵. 그렇군요. 그래서 밖으로 던져줬다. 우리는 피니시 하기 전에 리절트를 세팅했다. 그리고 나갔다. 그러면 다시 메인에서는 그걸 받아줘야 되죠. 받아주는 거는 액티비티 자체가 받습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드 해야 될 게 있어요. 컨트롤 O를 눌러서 on activity result 이거 on activity result 이거 얘를 오버라이드 합니다. 이거는 힌트 있어요. 커서를 밑으로 내려보세요.
부분? 자, 우리가 스타트 액티비티 했잖아요. 스타트 액티비티를 하면 리절트가 안 와요. 네. 리절트를 받을 준비를 하고 스타트를 해줘야 돼요. 그게 스타트 액티비티 포 리절트예요. 그래서 스타트 액티비티 포 리졸트로 하면서 리퀘스트 코드를 날립니다. 나 1000번 리퀘스트야. 그러니까 여러 개의 액티비티를 얘가 호출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리퀘스트를 날릴 수도 있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리퀘스트는 이거야 라고 그냥 리퀘스트를 구분하기 위한 그냥 구분자예요. 아무 값이나 넣어도 됩니다. 리퀘스트 코드예요. 그게. 그래서 리졸트로 올 때는 리퀘스트 코드가 제공이 됩니다. 만약에 리퀘스트 코드가 우리가 지정한 게 1000이죠. 1000이면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리퀘스트 코드가 맞죠. 만약에 리절트 코드가 리절트 OK이면 아까 우리가 리절트 OK로 세팅을 했었죠. 리절트를. 만약에 그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지 않고 백 버튼을 눌러서 피니시가 되면 리절트를 OK로 세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걸리지 않을 거예요. 버튼을 눌러서 피니시가 되면 여기에 걸릴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가 넘어오죠. 데이터가 인텐트로 넘어왔죠. 근데 보세요. 인텐트 옵셔널이죠. 그럼 널 체크해야 되죠. 데이터가 널이 아니면 데이터에 get int extra를 뽑아줘. 이름은 value라고 하고 디폴트 값은 0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데이터가 인텐트 옵셔널이에요. 만약에 if는 안에서 하지 않고 여기서 했다면 여기 밑줄을 그어주죠. 빨간 줄 이렇게 써줘야 돼요. 데이터가 널이 아니면 이걸 호출해. 널이면 그냥 얘는 이 밸류는 널이에요. 널이 리턴 될 거예요. 그럼 널이라면 0을 써줘. 오, 귀찮네. 근데 보면 널 체크하고 if문 안에 들어왔죠. 근데 얘는 물음표 안 썼죠. 네. 널 체크하고 if문 안에 들어오는 순간 얘는 인텐트 옵셔널에서 인텐트로 바뀐 거예요. 그럼 뭐 자바 옵션을 네. 옵션을 체크해주는 거. 맞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나 똑같다.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알아먹기 좋을 수도 있다. 간단하면. 근데 복잡하면 차라리 이 부분이 좋을 수도 있죠. 자, 이 밸류를 세팅해야 되죠. 뷰 모델에 set 밸류로 세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액티비티에 대한 양방향 통신을 적용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옛날에 시미터 안 쓰는 리퀘스트 코드 성수가 사실 준비했던 거에서는 액티비티 포 리졸트를 그걸로 하는 RX로 하는 것도 준비되어 있었는데 한번 해볼까요? 그것도? 근데 저는 나가봐야 돼요. 알았습니다. 여기까지만 요거 실행하는 결과만 보고 끝내죠. 근데 제가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게 되게 분위기가 담기는 게 그 인텐트 관련해서 스타트 요소가 굉장히 서론적거든요. 이걸 반응형 코드 바꾸고 싶어. 그걸 RX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자, 막 여기에 숫자하고
인풋 들어가면 7 그대로 들어왔고, 이거를 숫자를 바꿔서 인풋 누르면 다시 다시 돌아오면, 좋아, 나 똑같아. 어머나. 왜 안 들어와? 피니시를 못하는 건가, 지금? 그만 바로 뛰어버리는 거야. 여기는 지금. 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세컨드 액티비티에서요, 뷰 모델의 값을 읽어드리면서 이게 바뀌면 이 스트림이 계속 탄단 말이에요. 이거 한 번만 받아들여야죠. 한 번 받아들이고 끝낼 거잖아요. 한 번 받고 끝내는 거죠. 테이크 원. 이게 과하네요.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빨대 꽂아서 맞아요. 그게 낫겠네요. 그게 낫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숫자를 바꾸고 하면 세팅.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뭐 대충 날림으로 했지만 어쨌든 안드로이드에 정리를 해보면 안드로이드의 기본 프로젝트 생성됐을 때 그 구조, 액티비티가 레이아웃을 어떻게 하고 이제 레이아웃, 매니페스트, 매니페스트, 소스, 리소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던 거. 리소스 안에는 폴더 이름하고 네이밍이 규칙이 있었다. 소문자만 쓰고 그 다음에 XML로 레이아웃을 구성하고 그 XML에 지정한 ID로 그놈을 찾아서 거기 인스턴스를 얻어서 그거에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된다. RX를 쓰니까 뭔가 다양하고 복잡한 것들이 알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코틀린을 하니까 그게 단계를 줬다. 이런 것까지 알았습니다.